네, 최근에 네.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분한 상이고요. 또 상에 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큰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도 하고 또 상도 타고 꽁도 뭐 네. 마당 쓸고 네. 돈 줍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분명 상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활동에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이번에 지방자치 TV에서 그 수상하게 된 그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는 2016년도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2016년이라고 뭐 특별히 더 많은 활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2016년도에 특별히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하나는 그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뭐 이름을 조례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들 이해를 하실 거고요. 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행정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소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행정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오더라는 거죠. 공무원이다 할지라도 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다 할지라도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인허가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다가 벌어진 그 소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한 그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 경우에는 보좌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해서 입법을 할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원들은 실제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 민원 해결하랴, 또 동네 행사 쫓아다니랴, 또 이제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도 해야지, 또 고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활동도 해야지.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의원들이 좀 같이 모여서 공부를 좀 하자. 공부를 하면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그것이 또 입법 발의나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자라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어요. 이 국가인권의 이 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또 네네. 언제쯤 설치될지 네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그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차별을 근절하고 부당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것을 초국가적으로 인권 차별 사례들을 시정하고 또 개선을 명령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서울에만 있다가 이제 서울에만 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인권에 차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지역에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실제 인권위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점차 우리 사회가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 이제 몇 개의 도시에 광역 단위의 도시에 국가인권사무소 말하자면 분소 같은 인권사무소가 설치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강원 권역에 많은 이 인권 사무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대전에도 있고 뭐 그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구에도 있고 근데 강원도에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다른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강역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소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고령자 분들이 네. 계셔서 노인 학대나 노인 인권 침해 사례들도 많고요. 또 이제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폐쇄된 공간 안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간은 강원도에 인권사무소가 없었고, 네. 지난해 몇 년 전부터 강원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시민사회적 요구들이 있었고, 네. 제가 지난해에 인권 강사 양성 교육을 받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원 지역의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연말에 그것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고 이제 올해 실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원주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인권위 직원분들이 다녀가셔서 이제 주변의 여론도 좀 수렴하시고 적합한 만약에 사무소가 들어간다면 적합한 위치가 어디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가셔서 이게 합리적으로 어떤 또 효율적인 측면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인권위 관계자들이라면 그 위치가 분명히 원주 지역에 설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우리 지역 도시 공동화, 도심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도시 공동화의 문제, 도시 재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적 의지와 참여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팽창과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그 팽창과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이 바로 도심의 공동화를 낳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정책을 좀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고 구도심이 피폐화되고 공동화되고 쇠퇴화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 정책들을 좀 도심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 그거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패러다임이고 추세입니다. 근데 원주는 이제 이게 땅을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은 수도권 전철이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뭐 이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들 때문에 도심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성장과 개발, 팽창 위주의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스탑을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지금 현재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한 상태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것과 관련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가 불친절하고 노선이 불편하고 또 A에서 B까지 가는데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버스 노선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버스가 중복돼 있고 여러 가지 버스와 관련한 불편 민원들이 원주시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와 관련한 그런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기관 또 운수업체 또 직접 그거를 이용하는 실이용자인 시민들 중에서도 교통약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나 노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원주시 대중교통 정책 또 시내버스의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